예, 안녕하세요. 파이맨입니다. 어, 6월 9일 어제죠. 어제자로 니콜라스 박사가 웬일인지 개발자 포럼에 다양한 답변글을 올렸어요. 저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은 본 적이 없는데, 저녁 5시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그 개발자 포럼의 다양한 문의사항들을 보고 직접 답변글을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용들을 그 니콜라스 박사가 올렸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상단에 그 지갑에 대한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이런 문의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답으로 지갑 비밀 문구를 잊어버렸다면 그건 폰에 저장돼 있지 않고 그래서 복구도 불가능하다. 아직 테스트넷 단계이므로 새로 지갑을 생성해도 손해볼 것 없으니까 새로 지갑 생성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몇 가지 그 답변 사항을 니콜라스 박사가 올린 것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KULI007이라는 분이 올린 건데 그냥 감사 인사죠. 니콜라스 박사에 대해서 더 나은 세상과 우리 모든 보통 사람들의 운명을 위해 항상 몸 건강하시길 이렇게 기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콜라스 박사가 감사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분이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그 좀 설명이 필요한 그런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여러 개의 지갑 주소를 가질 수 있냐? 파이 지갑이 여러 개의 지갑 주소를 가질 수 있냐? 여러 개의 지갑 주소를 가진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BIP 0044를 지원하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즉 하나의 지갑이 여러 개의 주소를 가져서 그 어느 주소로 송금하든지 내가 다 같은 지갑으로 그 입금이 되는 그걸 지원하냐 이런 뜻입니다. 멀티플 월렛 어드레스 하나의 지갑이 여러 개의 계좌번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냐 이러는 건데 답변을 보면 니콜라스 박사는 현재 앱 브라우저에 있는 파이월렛은 지금 당장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걸 근데 그 다음 답변이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개의 지갑 주소를 가지는 그런 걸 원하면 현재로서는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다른 여러 개의 지갑을 만들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게 답변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파이월렛은 그 지원하지 않는데 꼭 그걸 그 여러 개의 지갑 주소를 가진 거를 원한다 그러면 다른 지갑 프로그램 앱을 깔아라. 이런 내용인 것 같죠? 정확하게 지금 잘 해석이 안 돼요. 지금 니콜라스 박사가 얘기하는 건. 어쨌든 현재는 파이 지갑은 멀티 어드레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 아마도 정식 지갑이 나오면 당연히 지원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답변을 한번 보시죠. FOAMS라는 분이 질문을 했어요. 이름 철자를 잘못 적었는데 KYC 이전이든지 아니면 KYC의 그 기능 중에 하나로 이름을 고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니콜라스 박사가 그런 요청들이 많아서 작은 실수 정도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실수라 그랬습니다. 스몰 미스테이크.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김철수를 김칠수라고 적었다면 그 정도는 고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왔다시피 미키마우스를 존 스미스로 하는 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다. 즉 어, 홍길동을 김철수라고 적는 것은 고치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완전히 다른 그런 거는. 하지만 오타 정도는 이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 뭐 아이디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분이 비밀번호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찾죠? 난 로그아웃 하고 싶은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다시 접속을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뜻으로 질문을 올렸어요. 네, 이에 대해서 니콜라스 박사 답변이 이것도 조금 약간 산으로 간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일단 메일 주소 인증과 같이 그렇게 다양한 인증 방법을 추가하세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할 수 없고 새로 새 폰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이렇게 그 메일 주소 인증이나 이런 거를 새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는데 갑자기 뭐 다양한 인증 방법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추가한 후에 새 폰에서 로그인을 해보고 안 되면 비밀번호 복구 절차를 진행하세요. 비밀번호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일 주소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뭐 저기 그 페이스북 인증을 제대로 한 분이라 그러면 비밀번호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 폰에 로그인을 하면 기존 폰은 로그아웃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메일 주소 인증 기능이 추가됐나 봐요. 저는 지금 한 번도 여태까지 파이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새로 로그아웃하고 새로 로그인을 한 적이 없거든요. 계속 로그인 상태여서 이걸 잘 모르겠는데 새로 메일 주소 인증을 추가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네요. 이 기능이 돼 있는 거는. 그래서 전화번호 인증이든지 메일 주소 인증이든지 페이스북 인증이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은 비밀번호 복구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메일 주소 인증이 가장 간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볼게요. 니콜라스 박사님, 파이같이 환경 친화적이고 그린 앤 서스테이너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에는 정말 기대할 가치가 있다. 니콜라스 박사님, 현재 파이 개발 단계에 대해 정말 당신은 2021년 말에, 올해 말에 메인넷이 오픈될 것을 확신합니까? 이렇게 강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니콜라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목표라는 거죠. 2021년 말에 메인넷 오픈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현재 열심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네, 그런 답변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5시 10분에 12분에 접속을 해서 5시 47분까지 한 40분 정도 45분 정도 이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어요. 바쁠 텐데 이렇게 신경 써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마지막에 니콜라스 박사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저 이제 나갑니다. Going offline now. 그리고 예, 6월 28일 날짜를 못 박았네요. P2Day 작년에도 파이투데이가 있었어요. 파이투데이 6월 28일 3.14 곱하기 2죠. 6월 28일 날
개발자를 위한 파이 앱 플랫폼 업데이트가 저는 굉장히 기대됩니다. 채널 고정, 스테이 튠. 근데 저도 기대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발자를 위한 파이 브라우저 업데이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파이 채굴자와 사용자를 위한 업데이트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개발자를 위한 업데이트를 위주로 해서 6월 28일 오픈을 할 것 같아요. 개발자를 위한 업데이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파이 트랜스퍼 기능의 구현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고받기가 가능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오픈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이 파이에 들어와서 이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송하고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앱들을 개발할 겁니다. 그게 하나하나씩 계속 이제 오픈이 되겠죠. 지난번에 니콜라스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6월과 7월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6월 28일 날 개발자를 위한 업데이트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오픈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7월부터는 하나하나 채굴자와 사용자를 위한 그런 그 서비스와 앱들이 오픈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니콜라스 박사의 답변 위주로 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쨌든 6월 28일이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이제 저희도, 그냥 열심히 채굴만 하면서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